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으로 1주차 수업 개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은 전공 일반이고요. 3학점짜리 그 다음 실습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 중심형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한 25분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간략한 태스크들을 이제 주면 그걸 기준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한 결과물을 업로드하면 그것으로 출석이 이제 가늠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꼭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과제를 제출 안 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LMS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 요 수업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카오.o에 ghu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주소는 LMS에다가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 아이디는 Z80JAE니까 그렇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전공 심화과정 학생들은 전부 다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 디지털 직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수업이 이름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패브리케이션은 뭐 패브릭을 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조된 어떤 뭔가예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전통적으로 건축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면 도면이나 그 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드로잉이나 도면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뭔가를 그려낸 다음에 그걸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벽돌공의 입장에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벽돌을 쌓는 실력들이 그닥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어떻게 하면 면으로 완벽하게 그냥 면처럼 보이고 깨끗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뭐 특정한 각도에 의해서 조금씩 돌려서 벽면을 이렇게 웨이브를 만든다면 굉장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이제 그냥 현장에서 바로 손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디지털로 정말로 정교화된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뭐 만들어 짜집기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나면 그걸 예를 들어 로봇 팔로 벽돌을 이렇게 0.5도씩 따다다다닥 돌려서 뭔가를 만든다면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직조를 한다, 그 다음에 짠다, 그런 류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직조 혹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실내 디자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형, 비정형 형태를 구성하는 체계와 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이를 디지털 기반으로 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디지털로 만들고 나면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만들고 나면 그걸 드론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것들에 대한 이제 도전과 새로운 형태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진행하는 게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리사 이와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괜찮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위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책의 이름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아키텍처럴 앤 머티리얼 테크닉이고요.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이 있어요. 프린스턴 아키텍처럴 프레스에서 나왔고요. 책 이제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사실은 이게 한국어판이 없어서 영문판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했는데 요게 한국어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잠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책이 있고요. 요 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요 책을 하나씩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책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하 하디드 있죠. 1950년 태어나서 2016년에 이제 사망했고요. 이라크 바그다드 태생으로 여성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형태만 보셔도 여러분들 뭐 너무 알만한 형태고요. 잘 아시는 디지털 디자인
동대문 그 디지털 디자인이 아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서 DD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거의 최종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그 패브리케이션의 어떤 원조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컨셉들이 뭔가 새로 있어야 그것들이 구현화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CAD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는데 비트맵이고요. 라이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라이노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들을 많이 사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3D 프로그램에 들어앉아 있고요. 그 다음 스케치업은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플래시 만드는 것들,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엑셀. 이 엑셀이 왜 튀어나오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고 나면 이 만들어진 것들이 지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디지털 디자인 플라자도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눠져 있는 거 이 한 땀 한 땀이 엑셀표로 3D 좌표로 나와줘야 그게 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이 된 다음에 그걸 가서 여기다가 다시 붙이는 거거든요. 한 장 한 장. 그래서 이제 엑셀 같은 것들이 또 튀어나오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너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 다음 포토샵, 그 다음에 뭐 렌더러라고 우리는 보통 V-Ray 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런 V-Ray 말고 맥셀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해진 렌더러인데 이 녀석이 되게 재미있는 게 렌더링을 걸고 나서요 그 결과물에다가 다시 조명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리가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라이노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좀 한계점을 느낍니다. 혹은 스케치업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한계점을 느낄 때 맥스로 다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스하퍼라는 애가 있는데 이 그래스하퍼가 라이노의 플러그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스케치업이 그러니까 V-Ray가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고요. V-Ray가 맥스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라이노의 플러그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래스하퍼를 가지고 아까 이런 비정형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요. DDP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잘라 갖고 디지털 직조를 해서 요 한 장 한 장을 패널을 만들어 내야 되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결국은 라이노를 가지고 라이노에 있는 그래스하퍼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V-Ray가 라이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너를 잘 하시면 이것도 렌더링 가능해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니까 졸업작품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한 졸업작품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건축계통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BIM이 있습니다. BIM을 못하면 거의 이제는 취업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관공서에 들어가는 건축 허가서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전부 다 Revit 그 다음에 BIM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인테리어 계통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고 유선형 곡선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기 레빗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직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인테리어 계통들도 요걸로 다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미언도 이제는 좀 하시죠. 그 다음 맥셀 렌더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부분들에 프리미어로 저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편집하는 것들 기술들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애프터 이펙도 뭐 이미 잘 하시죠. 그 다음 소니 베이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편집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 만들어서 본인들을 PR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드림위버 쓰시면 되고요. 혹은 뭐 그 반응형 웹들 뭐 윅스라는 데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ssciad.com 여기는 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회사 이름이죠. 즉위 말하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지난 학기 저하고 수업하셨던 것과 같이 결국은 이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VR 가상공간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VR 관련돼 가지고는 3D Max, 그 다음에 Unreal, 그 다음에 Unity라는 프로그램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석평가 20%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무능력평가 40 이렇게 40 돼 있는데 이번 학기는 저기 과제 중심 평가라서 이 과제가 출석을
대신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평소에 내는 과제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졸업작품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성적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졸업작품 하기 전에 뭐 중간 평가나 발표도 있는데 4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보통 A는 35%, B는 45%인데 우리는 이제 요번에 절대평가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이제 매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저작권 존중하시고 개인정보 보호해 주시고 시간, 그 마감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드릴 건데 그때마다 빨리빨리 마감해서 제 시간에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제를 결국 미루고 나면 결국은 학기 말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중간에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저는 그렇게 과제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다음 졸업작품 관련돼 갖고는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전시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 캡스톤 수업 시간에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 수업은 그 수업하고는 사실은 별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건데 뭐 필요하다면 학기 말에 또 지원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수업이 졸업작품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따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원칙은. 그 다음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관련돼 갖고 이제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은 도움 얻을 수 있도록 조교한테 가서 물어보고 혹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학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크리틱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고요. 오픈 채팅방 제가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면 되고요. 오늘 수행 과제는 전 학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작품 결과물을 정리 제출을 하는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1학기 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1학기 때 뭘 배웠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수업 시간에 했던 작품 결과물을 A3 석장 이내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번 학기 LMS에다가 탑재를 하시면 제가 그걸 판단해 갖고 다음 주 수업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할 거고요. 기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패브리케이션 이론 관련 폴딩, 콘타링, 섹셔닝, 테슬레이팅, 포밍 관련돼 갖고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겁니다. 책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락처니까 뭐 필요하시면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일단 강의하고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 잠깐 확인 좀 하고요. 네, 뭐 수업이 지금 14분짜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 수업 관련돼 갖고 20분 정도 진행해야 되니까 필요한 내용들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선배들 했던 작업 중에 잠깐 하나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들을 제가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뭐 겁나가지고 그냥 하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전공 심화도 아니고 4학년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 재밌는 거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3학년에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던 작품이고요. 직무능력평가 2에 제출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UCS라고 해서 유저 커스터마이즈 스페이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뭐 여러가지 있는데 공간, 그 학교 내에 있는 공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공간들의 특징들이 공간에 대한 사용 요구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 썼다가 다음 학기에는 또 이런 공간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마다 인테리어를 계속 새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 개념을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학생이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랩 공간 이런 거죠. 그래서 메이크 스페이스 이런 개념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도와주는 공간과 주된 공간 두 개로 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된 공간은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직선이고 다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 구성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심심하고 아무 재미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한 안들 중에 여기 보시면 리사 이와모토 있는 디자인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패브리케이팅, 그 다음에 공간 중에 뭐 버블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제작을 해서 졸업작품에 전시를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작한 것들이 이렇게 3차원 공간들을 이렇게 3차원 비정형 물질들로 그냥 그 제품들로 만든 다음에 요걸 전부 다 3D 그 레이저 커팅기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1대1 모형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이제 그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가구 코디네이션 뭐 등이 있고 모델을 이제 요걸 이렇게 모형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본 거죠. 조그맣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곳에서 조금 더 나가서 실제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 학생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가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아까 모형 만든 것처럼 3차원 지점을 전부 다 잡고요. 그걸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들을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서 부재 넘버를 여기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서로 엮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콘드로 붙이거나 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 안쪽을 다시 케이블 타이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서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걸 디자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 자하 하디드의 작업이고 그 작업을 여기 보시면 부재 넘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들을 쭉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디자인 작업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우리 졸업작품 전시회로 해서 ssciad.com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17년 작품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품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도 방문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것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막 조립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3D 혹은 디지털 패브리케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 수업에서 얻으셔서 실제로 졸업작품이나 혹은 실무에 나가서 이 정도로 디자인하시면 사실은 현재 실무자들이 디자인하는 것들보다 훨씬 앞선 디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제출을 했고 공모전에 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전국 3등 작품을 그때 득했어요. 그러니까 공업계통에서는 전국 2위를 득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수업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그 수행 내용은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전학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작품 결과물을 정리하셔서 PDF A3 3장 이내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고.